심동보 자유애국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요즘 방송이 좀 뜸했죠. 워낙 또 잘하시는 유튜브들도 많으시고, 전문성도 있고 해서 저는 뭐 그냥 주로 국가 안보 문제 위주로 방송을 해왔는데, 요즘은 솔직히 방송할 기분이 좀 안 나가지고요. 이게 뭐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 문재인 정권이 말을 안 들으니까 참 저마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다시 용기를 내서 한 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또 알 거는 알아야 되고. 오늘 방송은 며칠 전에 11월 27일 날 서울대학교 선후라이프라고 재학생하고 졸업생들이 활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미안합니다, 이런 제목의 글이 와서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SNS는 말할 것도 없고 주요 언론에서 일제히 많이 보도가 돼가지고 많이 또 독자 여러분들도 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뭐 그거를 위주로 하되 최근에 이거 돌아가는 정세 또 안보상 이걸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심동보 자유애국TV를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좀 다소 미흡하지만은 뭐 좋아요 또 알람 이런 거 좀 해주시면은 뭐 방송에 도움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아주 동영상 편집 기술도 많이 부족하고 뭐 억양도 좀 경상도라서 듣기에 좀 겁하실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경험한 거 또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있었구나 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간혹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11월 27일인데요. 조선일보에 특이한 제목의 칼럼이 실렸어요. 문재인과 추미애의 도둑정치. 클랩토크러시라고 그러는데요. 도둑정치. 이게 정치 용어랍니다. 근데 이게 제목도 그렇고 무슨 이런 칼럼이 있나 해서 읽어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요. 정의를 참칭해 나라를 통째로 훔치는 도둑정치다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다소 소통이나 뭐 여러 가지 여자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좀 부족한 거 좀 편한 최서원 씨인가요? 그게 뭐 좀 이렇게 자문도 받고 도움도 받고 했겠죠. 그게 엄청난 죄가 돼가지고 탄핵을 시키고 말이죠. 지금 감옥에 대통령이 지금 감옥살이 한 지가 3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이 추운 겨울에 나이도 지금 저보다 위죠. 70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노인이 참 잔인하죠, 이 정권이.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할 때보다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서울대 이게 익명으로 쓴 그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니까 13가지를 비교를 해놨는데 하나도 잘한 게 없어요. 예. 잘한 거 하나 꽂으라면 농담이지만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 거.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진짜 저는 임무에 바빠가지고 주로 해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제 임무 똑바로 하기 위해서 어떤 데는 뭐 밤샘 하기도 하고 퇴근 안 하는 걸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한 거 외에 제 임무를 걱정한 거죠. 제가 소속된 부대 걱정하고. 근데 나라
나라 다스리는 것까지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고 주변에 만나보면은,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매 그냥 나가서 그냥 외치지 않습니까? 걱정이 되니까. 나라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떠내려가고 있어. 추미애라는 이상한 여자가 법무부 장관을 앉히고, 앞에 또 조국이라는 이상한 놈을 법무장관 앉혀가지고, 그렇게 국민들 억장을 무너뜨리더만은, 추미애라는 여자를 또 앉혀가지고, 들쑤시 가지고 검찰을 지하게 맞들어 말이죠. 절차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고, 인륜도 무시하고 말이죠. 멋들어 가지고 지금 검찰총장까지 직무정지를 시켜놨지 않습니까? 온 검찰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집단 지금 성명을 발표하고 말이죠. 그리고 추미애 본인이 그냥 신복이라고 파견받아가지고 법무부에 뭐죠, 그 검찰 그 감찰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치한 여자 검사가 오늘 성명을 발표했더군요. 아주 글을 올렸어요. 반기를 든 거죠, 반기를. 잘못됐다 이거야, 이게. 절차도 잘못됐고 법도 무시했다.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징구 청구한 거는, 뭐 이 여자가 그 이정화 검사라네요. 양심선을 했는데, 이게 윤석열 장관이 시켜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시켜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하러 평검사 2명 갔다 오고 보도도 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 그런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정권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가동 중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감사 청구를 했으니까요. 감사를 해야 되죠. 근데 감사를 못 하겠단 말이죠. 근데 감사를 했어요. 근데 일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눈치를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소신껏 했어요. 근데 그 감찰 과정에 그게 주무 부처가 그 산업자원부지 않습니까? 산업자원부로 감사를 하러 가니까 444개 파일이 지워졌다는 거예요.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증거인멸한 증거. 야, 이거 좀 자유 대한민국 국가, 이 선진국 초입 있는 국가에서 말이죠. 근데 그제 보도에 의하면요, 북한의 원전을 건설해 주는 계획이 담긴 파일이 10개 이상이 씌워졌다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적행입니다. 아니, 여적행이에요. 적국과 합시하여 적을 이롭게 하는 자, 사형에 처한다. 헌법에 그래 명시되어 있답니다. 사형밖에 없답니다, 이 행. 북한 핵 미사일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지금 핵노예로 살아갈지도 모르는데 3년 이상 계속 북한이 핵 폐기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렇게 공언을 했는데도 핵 폐기는 그냥 계속 고화되고 더 생산이 늘었지 않습니까? 보유 숫자가. 심지어는 100기까지 보유했다는 이야기까지. 근데 이게 원전을 지어주면요, 핵 연료를 대한민국이 공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변 핵시설 그때 김영삼 정부 때 클린턴 행정부가 정기 폭격해서 없애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쪽 피해를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반대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이 반대하는 바람에 못했어요. 근데 영변이 뭡니까? 원자로 핵연료 만드는 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여적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우리가 핵무장할 수 있는 그걸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이 문제. 아니, 북한 핵 가지고 정 안 되면 우리라도 핵을 가지고 공포의 핵 억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예? 뭐 안 보지 뭐가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상식적으로 북한 핵 가지고 우리 공가치고 우리 인질을 잡아놓는데 우리도 핵 가지고 야 너 한번 우리도 핵까지 있다 이래가지고 맞짱을 떠야 최소한 억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억제력 확보 대책 자체를 문재인 정권 자체가 탈원전 정책을 해서 없애는 거예요. 없애면서 북한은 지어준다. 이거는 의적행위입니다.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정권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에요. 북한이 지금 대남측화 통일전선 전략을 바꾼 적이 없거든요. 북한은 헌법에 맹시되어 있고 무조건 주한미군 몰아내고 즉각 통일해서 한반도 전체를 공산국가로 만드는 게, 그리고 1인 독재 김정은 치하에 엮겠다는 게 이게 북한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 근데 그런 거 공작을 하고 간첩을 보낼 텐데 간첩 잡았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전 것 들어서. 근데 국가정보원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을요 폐지해버렸어요. 그 법안을, 그 국정원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24일 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해버렸어요. 이 국가 안보 문제가 걸린 이 법안을.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다 이관한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몇 개월. 근데 경찰에 대공수사를 할 기능이 보안부서에 하거든, 보안특기가. 근데 보안특기도 없이 한다네요, 경찰은. 그럼 대한민국은 누가 간첩 잡죠? 제가 잡을까요? 그 지하철에 가면은 왜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써붙여놨기 때문에 간첩 신고 요령. 그거 말아서 붙여놨죠? 대통령 닮아가지고 그 뭐 위선 뜨는 겁니까? 예?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들이 불안해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주변에 어떤 놈이 관심인지 모르는데. 제가 40년 전에요, 1980년 12월 2일 자정에 남해도 침투한 그 북한 무장 간첩선을 객침시킨 적이 있거든요. 기적적으로. 76mm 한포 첫 발에 맞아가지고 기적적으로 객침시켰는데, 거기에 공작원이요, 무장 간첩이 6명 타고 있었답니다. 제가 수장시켰죠. 근데 그렇게 들어오면 누가 잡죠? 그는 북한이 주적이 아닌데 뭐 경계 안 할 것 같고, 국정원은 숨어 들어온 거 간첩 안 잡고, 경찰은 그런 보안 기능까지 폐지해버리고, 누가 잡죠?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일전에요, 접경지역에 육군 그 병력이 계속 부족 현상이 생기니까 대체 수단으로 CCTV를 설치했어요. 철조망 이런 데 감시 장비를 설치했는데 그 215대를 설치했답니다. 그게 근데 이게 보니까 그 부품이 중국산이 되어버려요. 중국산. 화웨이라고 있잖아요. 화웨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화웨이 그리 금지시키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 중국군이 직접 통제하는 전자정보통신회사는 뭐예요? 화웨이. 근데 화웨이 장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정 지역의 CCTV에서 감시하는 그 현상을 중국이 모니터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참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누가 지키죠, 나라? 근데 지난 11월 23일에 연평도 포격 도발 10주기였죠. 근데 휴전 이후에 북한이 도발을 이렇게 했는데 뭐 무수한 도발을 했죠. 청와대까지 쳐들어와 울지 김신조 일당이 말이죠. 31명이 대통령 주기로까지 내려오고 말이죠. 칼기 폭파시키고 말이죠. 뭐 서해 NLL 근방에서 무수한 그 남북 간 해전이 일어나고 말이죠. 도발해가지고 북한이 NLL 월선해가지고 동해 쪽으로 잠수정을 침투시키고 말이죠. 휴전선에 도발해가지고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하고 무수한 도발을 했는데, 우리나라 영토에 북한이 수백 발의 포탄을 투입한 게 처음이라니까요. 그만큼 엄중한 도발이에요. 그날 대통령 추도식에 한 거 국방부 장관 대신 내보내고 휴가 와버렸어. 휴가.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의 제일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영토, 국가를 지켜야 될 그게 제일 책무 아닙니까? 근데 영토가 10년 전에 그렇게 유린되고 도발해서 그래 됐는데, 아군도 전사, 해병대 병사 2명이 전사하고 또 민간인도 2명 죽었죠. 근데 그날 대통령이 없어요. 휴가 버렸어. 직무유기죠. 자, 이런데 지금 미국 대선이요,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요,
지금 당선자가 없어요. 바이든 후보가 지금 프레지던트 일렉트 해가지고 뭐 뒤에 저 배경막에도 막 그래가지고 뭐 행사하는 것도 뭐 놓고 그러는데 또 뭐 예산도 달라 인수 그리고 뭐 각국 정상하고 통화도 하고 말이야. 270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선거인단 확보가 안 됐어요. 트럼프도 바이든 두 사람 다 당선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트럼프 진영에서 보니까 이거 완전 부정선거야. 증거가 그 변호사 시드니 파월이라는 변호사 말에 의하면 소봉호수에서 물이 녹듯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쏟아져요. 근데 여기에 이란이나 중국이 개입됐다는 거예요. 외세가 미국 부정선거에 대통령 선거에 개입됐다는 거예요. 그 도메니언 투표 시스템에 인터넷이 연결돼 가지고 미국의 적국 아닙니까? 중국하고 저 이란이 특히 이거 보고 해킹해 가지고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정언이 또 많고. 그리고 시드니 파월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경합 6개주 중에 조지아주하고 그 미시간주는요 고소를 해버렸어요. 방대한 수천 쪽의 증거를 첨부해서 조지아주 같은 104개주 104페이지에 달하는 고소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너무 구체적이라서요. 진짜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에요.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이 미국 대선이 이거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당선자로 해가지고 통화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대한민국 선거 부정하고 연계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미국도 우편투표,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나왔거든요. 대부분. 랜드슬라이드,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400석 이상을 확보해가지고 대통령 당선된 거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를요. 우편투표에서 이 장난을 친 거예요. 도둑 맞았다고 그래. 도둑. thief. 도둑이 지금 훔쳐갔다. 표를. 이렇게 그 증거를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요. 이미 문재인 정권의 부정선거, 선거 조작 정가 정보예요. 정가 정보. 대통령 선거 때 드루킹 그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있지 않습니까? 드루킹 이 사람 지금 구속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죄 확정돼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드루킹을 또 지휘한 한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구속됐다가 2심에서는 유죄가 됐는데 불구속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기소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거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이 당 41%로 당선된 지난번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작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 절친인 울산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게 대통령 측근 13명이 연루되어 가지고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유죄를 보는 거죠. 기소를 했다는 거는 검찰에서는. 근데 사이로 지난번 국회의원 총선거 때 부정 의혹이 또 만나. 이거는 어마무시한 부정이 있었다는 거야. 사전투표 때. 대부분에서 밝히라 이거. 근데 대부분이 계속 미뤘거든요. 지금 그 법정 아마 그 기한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대부분에서 본격적인 심리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준비 서면 그 정도만 그걸 하고 없어요. 진척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왜냐면 중국이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저도 믿고 싶지는 않은데 4.15 총선에 중국이 개입했다. 미국 대선에도 중국이 개입했다. 이래 보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연계성이 있잖아요. 근데 시드니 파월 변호사 얘기하면은
도미니언 시스템에 이게 그걸 또 프로그램을 해가지고요. 63대 37로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해서 그 알고리즘을 그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트럼프한테 37, 바이든한테 63이 가게 우편 투표 결과가 그렇게 조작을 했다. 그 증거가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믿고 싶지는 않은데 문제는 우리나라 4.15 총선거 때 서울, 경기, 인천 사전투표 득표율이 지금 여당과 야당의 득표율하고 똑같다는 게. 그때 63대 36인가 그래 나왔거든요. 그거 같잖아요. 그거 특이한 거예요. 정말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 특이한 현상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저께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라는 작자가 있죠. 우리나라 왔어요. 2박 3일인가 있다가 희죽 왔죠. 당정청을. 뭐 대통령이 또 어제까지 확 안내하고 말이죠. 대통령이 채통이 좀 있어야지 국민 자존심도 있는데. 근데 그날이 뭐냐면은 70년 전에 6.25 전쟁 때 장진호 전투라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거의 다 통일했어. 북진.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으니까. 중공군이 개입해버렸네. 12월 19일 날 30만 명이 넘어왔어요. 압록강을 도해가지고. 그리고 첫 전투가 11월 26일 날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중공군한테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철수를 해요. 그 당시 10군 단장이 미 10군 단장이 메가더 사령관한테 건의를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춥고 뭐 30도 막 영하 30도 막 40도 내려가니까 그래서 국군이 말이죠. 14만 7,899명이 죽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중공군에서. 그 다음에 유엔군이 주로 미군이죠. 5만 명이 전사했어요. 장진호 전투에서. 그 개마고원 있잖아요. 개마고원. 특히 그 중에 미 해병 1사단 이건 약 4,000명이 전사하거나 동사했어요. 동사. 그리고 한 7,500명이 중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악정고투를 해서 철수를 해서 12월 12일부터 24일까지 흥남 철수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피난민이고 영하로도 왔죠. 을 피난시켜요. 무기, 뭐 장비까지 버려가면서 대신 민간인을 태운 거죠. 빅토리 호 같은 경우는 14,000명이 탔대요. 14,000명. 그 배 하나에 민간인이 내려오면서 태어난 아기가 4명이 있었다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자기 주장에 의하면 뭐 아니라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 타고 자기 또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근데 왜 이러죠? 그 왼수 같은 북한 정권에 왜 그렇게 눈치를 보고 거기 이런 일만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 하고 참 국민들이 저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정권을 믿을 데가 없습니다. 예. 이 정권을 믿었다가 정말 망하게 생겼습니다. 돈 모아가지고 집도 사는 것도 물 건너갔고, 예. 그게 각자 정신 차려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권을 행사할 때, 주권을 행사할 때 선거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문재인 정권 같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문재인 정권 국회는 뽑겠습니까? 국민들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한 정권을. 그리고 생명의 보존도 제대로 안 하는 정권을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울대 스누 라이플로 오는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집 살림한다고 최동욱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최동욱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 그 검찰총장 했죠. 근데 이분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예, 부인이 있는데 부집 살림하는 그런 그게 많이 나왔었죠. 예, 그러면 안 되죠. 고위공직자가. 미러 K 스포츠 만들어서 기업 돈 뜯는다고 욕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뭐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이 챙긴 건 하나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또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근데 옵티머스 프라임 보니 이거는 막 1조 5천억이 넘는다면서 서민들한테. 그리고 서민들 이게 투자해가지고 돈이 다 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옵티머스 프라임 보니 서민 돈 몇 조 뜯는 것보다 기업 돈 몇 천억 뜯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몇 천억까지는 안 되고 그 밑에 한 몇백억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옵티머스 프라임 여기에 펀드에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짓거리입니다. 문체부 공무원 자천시켰다고 욕했었는데 원전 안 없으면 죽을래 라는 얘기했다는 거 보니 그래도 그건 정상적인 인사권의 범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원전 안 없으면 죽을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탈원전 정책에 문재인 대통령 입맛에 맞게 보고서를 쓰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건 아니라고 아마 보고서가 돼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밑에 부하한테 산업자원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죽을래? 너 죽을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조폭도 아니고 말이죠. 장관이라는 작자가 최순실 딸 이대 입학하게 압력 넣었다고 욕했었는데 조국 아들 딸 서류 위조하는 거 보니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그나마 성실히 노력해서 대학 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면은 그 대학 특기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 뭐 잘못된 거죠. 그런데 조국 아들 딸은 완전히 뭐 그냥 동양대 총장 표창장까지 위로 해가지고 저가 음악까지 그 나서가지고 말이죠. 컴퓨터에서 조잡하게 해가지고 다 들키고 또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그거를 사실대로 밝혔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정권의 핵심 실세로 행실을 했으니 나라가 온전하게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위안부 합의했다고 욕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일본 정부하고 합의를 했었죠. 윤미향 하는 거 보니 그때 합의는 그나마 떼먹는 놈 없이 할머니들한테 직접 돈 전달해 줄 수 있는 나름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야, 참 할머니들 그 앵그리 해가지고 그 많은 기부금 뭐 수억 제대로 회계 처리도 안 하고 한 정의연 그 대표 윤미향이라는 이 작자가 지금 저 국회의원 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집권당. 그 창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얼굴을 들고 다니는 거죠? 한마디로 도둑 X죠. 도둑 X. 도둑 정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도둑 정치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는 거 보고 욕했었는데 금태섭 찍어내고 당내에서 다른 의견 내면 매장시키는 거 보니 그건 그래도 상식적인 정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내용 아시죠? 우병우 당시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죠. 우병우 아들 운전병 시킨 이유가 코너링을 잘해서라고 해서 변명도 가지가지 하고 있네 욕했었는데 추미애 아들 보니 소설 쓰고 있네 안 하고 변명한 건 참 훌륭하고 성숙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야, 가출사 그 복무하는 아들 말이죠. 휴가 게임 한다고 휴가
기대도 안 한 아들 그걸 위해서 말이죠. 온갖 압력을 다 였고 보좌관 시켜서 또 전화를 하고 말이죠. 했는데 그게 또 들통이 나니까 뭐 전화번호 적어줬지 전화하라고 한 적은 없다. 이따위 소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치기 없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 사라 그럴 때 욕했었는데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죠. 국민이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세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에 집 사는 건 서민을 위한 성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참 국민들 무슨 희망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집이 이렇게 오르면 공급을 늘리면 될 텐데 재건축 재개발 이런 활성화 해가지고 그걸 왜 안 하는지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 그 경제 기본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거짓말하고 뭐 24번인가 부동산 대책 내놨다는데 전부 낼 때마다 올리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저도 막막합니다. 저도 포기해버렸습니다. 태블릿 나와서 사과 기자회견할 때 사퇴 안 하고 뭔 사과를 하고 있냐? 왜 기자 질문을 안 받냐고 욕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나와서 사과라도 하는 건 정말 인품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분리할 때는 안 나타나요. 자기 밑에 부하가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볼성 싸나운 그냥 그 다툼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가 없습니다. 예? 한마디가 없어요. 선진국 기준으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남자가 사나이가 비겁하면요. 인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 비겁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메르스 대처 잘못한다고 욕했었는데 코로나로 난리나고 독감 백신 맞고 사람들 죽어 나가는 거 보니 그때 그 정도로 끝낸 건 무난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코로나 이게 중국발 처음에 생겼을 때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부터 막았어야죠. 저도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또 뭐 의사협회 이런 등에서 막 수차례 걸쳐서 건의했는데 아무거 이렇게 악화시켰잖아요. 근데 대만 같은 건 처음부터 막았는데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는 지 며칠이 된답니다. 확진자가 한 명도 없어요. 새로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없다니까요. 이런 바보 같은 정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국민들이 많이 편하겠습니까? 서울법대 교수 중에 정종섭을 장관시켜서 헛된 짓 하는 거 보고 참 사람 눈 보는 눈 없다고 욕했었는데 조국이 장관 돼서 하는 짓을 보고 그나마 서울법대 교수 중에 SNS는 안 하는 참 진중한 사람을 장관으로 발탁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조국이라는 이 작자는요 얼마나 위선적인지 하여튼에 SNS에서 막 페이스북 이런 올리는 거 그걸 보면요 몇 년 전에 올린 거하고 반대로 행동해. 예?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인격이 형성될 수도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리고 저런 인격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서울법대 교수가 되고 말이죠. 법무부 장관을 하고 말이죠. 윤창중 당시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대변인 했죠. 윤창중 미국서 인턴 성추행해서 도망왔을 때 욕했었는데 또 성추행한데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 윤창중이 그거를 엄청 욕을 받는데 그거 뭐 미국에서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요.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 박은순 서울특별시장 터지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나오는 거 보고 지급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거돈 박은순 때문에 내년 그 4.3 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 후보를 안 내게 당원이 명시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당원도 또 바꿔버렸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어? 저는 오거돈, 박원순 이 두 사람한테 손해배상 물리면 좋겠어요. 보궐선거 비용, 최소한 보궐선거 비용은 물어내라고. 왜? 두 사람 때문에 아내들을 선거를 하니까요. 윤석열 자천시킨다고 욕했었는데, 추미애, 이성윤, 지금 중앙지검장 말이죠. 진짜 영혼 없는 작자죠. 이성윤이 하는 거 보니 정권에 대들었다고 한직에 인사 발령하는 건 그냥 상식적인 인사 조치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이 13가지 사례로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 가지고 서울대 선우라이프라는 재학생 졸업생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면 좀 좋아요도 누르시고 공유도 좀 하시고.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느낀 거는 지금 감옥소에 3년 8개월째 계시는 이제 이 운동선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뭐 팬까지는 아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그 누다 사건 때 2017년 1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 전시됐던 그 누다를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고 참지 못해가지고 집어 던져가지고 그거 제가 최근까지 재판 받았습니다. 민사 행사 뭐 다 뭐 예상된 대로 정권 입맛에 맞게 유죄 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또 많은 분들께서 구독자 여러분들 또 저를 또 후원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예.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손해배상 한 1600만 원 가까이 나왔었는데 또 민사건이죠. 그다음에 행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원심대로 확정 판결을 대부분에 받았는데 뭐 다 깨끗하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 힘내시고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정말 이러한 진짜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부도덕하고 부정에 찌른 부패한 정권, 독재 정권, 도둑 정권 다시는 나타나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예. 결국은 국민 여러분께서 정신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